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연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동법률 상담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재락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서 1986년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은 법 제3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 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등 고용의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언법을 적용받는 선언과 선박 소유주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친족이라 함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의 친족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음 가사 사용인은 가정에서 고용하고 있는 요리사나 운전사, 가정교사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고용 관련 법령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언법이 적용되지 않는 5톤 미만의 선박이나 20톤 미만의 연건의 어선 등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서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사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소상공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법 제4조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종류별 구분과 관련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근로자 측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제조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는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는 법 제5조에서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택시 운송 사업과 같은 도급자 임금 형태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의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끝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더라도 감액을 적용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의 감액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나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뺀 금액이라고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는 현물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사유나 출근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지급액 중에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적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도 매월 지급액 중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의 매월 지급액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그 전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년도의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업종별로 구분 없이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은 시간급 8,72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209시간을 곱한 182만 2,480원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10%를 감액한 7,848원입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동안 주의 평균 수인 7분의 365를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누어서 산출하도록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1주 35시간, 1일 7시간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82.5시간이 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청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골라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만약 법정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8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일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 실 근로시간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에 1.5를 곱한 시간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임금을 환산하는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급제인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 8,720원과 시급을 직접 비교하면 되지만 1급제인 경우에는 일당을 1일의 실 근로시간 수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9시간 근로에 대한 1급이 10만 원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 근로 1시간 곱하기 1.5를 더한 9.5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1,256원이 되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주급인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요 8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개건한 근로자가 주급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후 8시간을 더한 48시간으로 환산한 시급 8,333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소정 근로 40시간에 대한 주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34만 8,800원만 지급한 경우에는 48시간으로 환산한 시급 7,266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 1주 20시간인 근로자에게 주급 25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1,416원으로 되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4시간인 근로자에게 주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22만 2,080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급을 14시간으로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액이 같게 되어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합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에는 209시간이 되고 주 44시간인 경우에는 22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과 근로 없이 4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급 18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8,612원이 되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근로한 수습 근로자에게 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209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8,612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을 하지만 10%를 감액한 최저임금 7,848원보다 많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226시간인 5인 미만 사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4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급 19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226시간으로 환산한 시급 8,407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은 포괄임금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와 같이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급을 환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 20시간을 포함한 월급이 230만 원인 경우에는 소정 근로 209시간과 연장 근로 20시간 곱하기 1.5를 더한 239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9,623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인 경우에 월급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 8시간만을 추가한 269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8,55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다음은 월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여금은 15%, 복리후생비는 3%로 초과하는 금액을 각각 제외하도록 최저임금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급 210만 원이 기본급 150만 원, 상여금 30만 원, 식비 10만 원, 교통보조비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상여금 30만 원 중에서 금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인 27만 3,372원을 뺀 26,628원을 먼저 산출하고 식비와 교통비를 합한 복리후생비도 30만 원 중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인 5만 4,674원을 뺀 24만 5,326원을 산출한 다음 기본급 150만 원, 상여금 26,628원, 복리후생비 24만 5,326원을 합한 177만 1,954원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사용자의 주지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주지시켜야 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등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와 같은 주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가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강의자로 마지막 장에 정리해 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끝으로 노동법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